안녕하세요, 도토리였습니다. 자, 오늘은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삼익 뉴타운 현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저번에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집인데 그 집을 제가 공사할 때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드셨는지 저랑 상담 후에 공사를 진행한 현장인데요. 자, 그럼 이 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따라오시죠. 렛츠 고! 자, 따라오세요. 먼저 현관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중문 같은 경우는 제일 기본적인 삼연동 중문을 딱 사용했는데요. 전부 유리로 들어가면 밋밋할 수 있어서 중간에 하부에 이제 띠를 한번 둘러드렸고, 유리의 종류 같은 경우는 엄청 다양하지만 이 집 같은 경우는 플루트 유리를 사용했습니다. 이 유리 한번 비춰주실래요? 이렇게 물결이 있는데 모루 유리 같은 경우는 이 물결이 되게 굵어요, 파도가. 근데 이제 플루트 유리는 되게 얇게 있어서 저는 모루 유리보다는 플루트 유리가 조금 더 깔끔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. 중문을 여시게 되면 이 집 같은 경우는 현관이 좀 좁기는 좁은데 제가 이제 공사할 때마다 하지만 이 벽체 같은 경우는 도배지가 아니라 전부 다 시트 작업을 했어요. 그래서 저희 신발을 신고 들어오다 보면은 여기 신발을 이렇게 박을 때도 있고, 아니면 짐을 들고 오다가 끄시킬 때도 있고. 근데 도배지 같은 경우는 청소가 안 됩니다, 물 청소가. 근데 시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티슈로 닦아도 되고 물걸레질을 해도 되고 뭐 지우개로 지워도 되고 청소 뭐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보니까 항상 현관에는 도배지보다 필름을 추천드리고. 자, 그리고 여기는 현관문을 교체를 했습니다. 이 아파트 특성이, 자, 따라 보시면은 현관에 기존 현관문은 밑에 문지방이 없습니다. 문틀이 없어서 바람이 불거나 먼지가 집 안으로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현관 문틀을 교체를 하면서 여기 하부에 보시면은 문틀이 생겼습니다. 요즘 아파트들은 다 있는데 이 삼익 뉴타운 경우는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문틀은 전체 교체를 도와드렸고, 또 들어왔을 때 센서 등이죠. 센서 등으로 신발장 밑에랑 위에랑 같이 켜지게 만들었습니다. 또 제가 공사하면서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 해요. 바로 일괄소등입니다. 요즘 아파트들은 다 있지만 옛날 구축 아파트에는 대부분 없는데요. 이렇게 스위치 하나로 집에 외출하실 때 끄기면은 집 안에 있는 모든 등이 소등이 됩니다. 자, 뒤쪽을 한번 보시겠어요? 자, 다 꺼졌죠? 이 버튼 하나로 불이 다 켜졌다가 꺼졌다가. 자, 이런 기능을 웬만하면 제가 공사할 때는 최대한 넣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소개드릴 곳은 다 작은 방들인데, 작은 방에 기존에 이제 주등 하나만 달려 있었는데 주등 하나면 심심하다 보니까 제가 2회로로 만들어 드렸는데요. 여기 한번 봐주시면은 스위치 하나를 켰을 때는 주등이 켜지고 두 번째 스위치를 켰을 때는 커튼 박스에 있는 간접등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뭐 방의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요 정도만 키셔도 저녁에는 눈이 부시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서 다 이제 방마다 제가 2회로를 만들어 드렸고, 이 샤시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노 유리라고 해서 통유리를 많이는 하기는 하지만 외부에 이제 좀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이런 유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또 이 집 같은 경우는 2층이라서 외부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이 불투명 유리를 추천드렸는데 다행히 고객님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자, 따라오시면은 방은 다 똑같습니다. 이 방 같은 경우도 스위치 2회로로 분리해서 주등 하나, 커튼 박스 등, 간접등 하나 이렇게 드렸고, 또 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들어오시면 기존의 반침장 자리인데 여기도 붙박이장을 새로 넣어드렸습니다. 요 문을 열고 나면은 이제 안에 속 서랍도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. 그리고 따라오시죠. 그리고 이 작은 방도 마찬가지로 주등 하나, 커튼 박스 간접등 하나. 이 집 같은 경우는 방이 4개, 욕실이 1칸이에요. 그래서 방이 총 4개고, 그리고 이 집은 전부 다 이제 LX 아우시스 샤시가 들어갔는데 여기 샤시를 보시면은
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중창이랑 모습이 다를 겁니다. 중간에 이런 공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. 저희가 이중창 기준으로 이 집을 넣었을 때는 이중창을 넣고 나면 기존 이제 외벽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저희가 단열재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공틀을 하나 넣고 이만큼이 다 단열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꼭 요즘 뭐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사를 진행할 때 샤시를 무조건 이중창으로 한다. 이것보다는 기존에 우리 아파트의 외벽이 벽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, 이중창이 들어갔을 때 단열할 공간은 있는지 확인하시고 꼭 샤시를 발주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에 붙박이장 하나 더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이제 붙박이장. 기존의 반침장 자리라서 다 철거를 하고, 기존에는 여기 이제 시멘트로 시멘트로 이제 바닥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부분 다 깨내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드리고 장을 다 설치를 도와드렸어요. 여기도 서랍. 그리고 붙박이장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 많아요. 뭐 가구 업체도 다 알아보고 하실 건데 요즘은 대부분 다 해주겠지만 안 해주는 곳도 제가 있는 거를 몇 번 봤거든요. 붙박이장 하실 때 요 뒤에 환기캡 꼭 달아놓으려고 하세요. 그리고 붙박이장은 완전 벽 뒤에서 붙여서 시공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,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어 놔야 됩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방입니다. 자, 안방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는 이외로 주등 하나, 커튼박스 간접등 하나 이렇게 마무리됐고, 요 집은 또 바닥 같은 경우는 마루는 아니고 이제 LX 아웃시스에 나오는 3.2T 장판이고 제품명은 위트워크라는 제품인데 생각보다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느낌도 색깔도 잘 고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욕실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 소개시켜 드릴 공간은 욕실인데 아무래도 이 집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타일 사이즈 같은 경우는 기본 300에 600, 바닥은 300에 300 사이즈로 다 시공을 도와드렸고요. 이 집 같은 경우가 이제 뭐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벽 바닥 타일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방수도 이제 3차까지 방수를 진행한 현장이고, 여기도 제가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총 스위치가 3개인데요. 자, 다 꺼볼게요. 첫 번째 스위치를 켰을 때는 이렇게 주등이 들어옵니다. 주백색 주등이 들어오고, 두 번째 스위치를 켰을 때는 욕실에도 간접을 만들어 드렸어요. 이제 밤에 뭐 새벽에 화장실을 가실 때 이 등을 키면은, 주등을 키면은 너무 밝다 보니까 두 번째 등만 키셔도 조금 아늑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밝은 것보다 어두운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해놓고 좀 샤워도 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스위치는 이제 환풍기 별도로 달아드렸고,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이제 기존 비데를 들고 계시던 게 있어서 시공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같이 기존에 있는 비데를 설치해 드렸고, 변기랑 세면기, 수전 전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나온 제품을 시공해 드렸어요. 사제 수전이 뭐 10,000원짜리, 20,000원짜리 예쁜 것도 많은데 제가 이제 몇 번 써보다 보니까 수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브랜드 있는 게 AS도 되고 고장날 확률이 적더라고요.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쓰고는 제가 불량이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근데 사제 제품은 이제 몇 번 AS도 가고 불량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육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뭐 벌집 모양 구멍 많이 난 거 보셨죠? 걔네들은 머리카락 청소도 어렵고 물때 곰팡이 관리가 어렵고, 다음에 많이 유행했던 육가가 타일 육가라고 하는 건데 이 똑같은 타일을 여기에 넣는 거였어요. 그런 육가가 나오는데 걔네들이 예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시공을 하신 다음에 고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이 잘 안 빠진다, 머리카락에 걸렸을 때 이 육가를 빼기가 어렵다, 청소를 하기가. 걔네들이 이런 열쇠고리 같은 게 있어요. 이걸 들고 항상 빼야 되는데 이게 번거롭고 그 조그만 거를 계속 보관을 해야 되니까 또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, 그 다음에 나온 게,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이 그릴 육가라고 해서 이렇게 고리를 잡고 빼면 됩니다. 이래서 청소도 쉽고 보기도 예쁘고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. 네. 다음 소개해드릴 공간은 주방인데 주방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이에요. 뭐 냉장고장도 따로 없고 뭐 가스레인지
인덕션보다는 가스레인지 사용을 원하셨고, 가스레인지는 또 3구가 사용하다 보면 3구를 쓸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화력이 좋은 2구를 2개 넣는 게 더 나아서 이제 이 제품으로 또 추천을 드렸고,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00각 사이즈, 800각 사이즈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쪽을 한번 봐주시면은 매지선이라고 하죠. 시멘트가 들어가는 요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이 공간. 얘네들이 600각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나 이쪽으로나 선이 하나 생깁니다. 이게 생기게 되면은 이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를 하기가 쉬워요. 걸레로 닦아도 되고 다 되는데, 이 시멘트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곰팡이도 피고 때가 끼고 기름때가 꼈을 때 청소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600각보다는 하나라도 매지선을 줄일 수 있는 800각을 추천드리고, 싱크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사랑하시고 요즘 한 90%는 다 이 싱크볼을 하는 것 같아요. 백주에서 나온 깜프로테 860, 이제 뭐 엠보 기능도 있어서 물을 틀었을 때 뭐 땡땡거리는 소리 없이 조금 둔탁한 소리, 이제 소음 방지도 있고, 수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폭포 수전 달아드렸습니다. 물을 틀면은 보통 설거지 하실 때 이렇게 쓰시고, 돌리면은 이렇게 청소하실 때 이렇게 쓰시고, 요 버튼이 있어요. 버튼 누르면 이렇게 청소하시고 물 분사가 되고. 아이고 큰일 났다. 아이고. 그리고 여기는 밥솥을 놔둘 수 있는 키 큰 장 설치해 드렸고, 이 키 큰 장 같은 경우는 보통 다들 멀티탭, 리드선 멀티탭 쓰시잖아요. 도토리 하우스에서는 멀티탭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코너 콘센트를 씁니다. 가격이 얼마 하진 않거든요. 밥솥 올렸을 때 여기 하나 꽂아 쓰시고, 여기 하나 더 꽂아서 이제 전자레인지 선 이쪽으로 내려서 꽂으시면 되기 때문에 뭐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뒤에 선이 지저분하게 있는 경우는 없죠. 이것도 제가 추천드린 포인트고, 다음 설명드릴 것은 간접등인데, 보시면 하부에서 저희 조명이 안 보입니다. 조명을 이제 싱크대 뒤로 숨겼는데, 보통 T5라는 조명을 쓰면은 T5를 조명을 숨기기 위해서 상부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요. 저희가 기역자로 만들게 돼서 이 공간 안으로 이제 조명이 들어가는 건데,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게 보기가 싫어서 보통은 LED 바라고 해서 요 후드 밑에 보면 보실 겁니다. 이렇게 얇은 LED 바를 넣어드렸고요. LED 바를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리기 위해서 여기에 EP 판넬, 엔드 판넬이라고 해서 요 마감재가 하나 보이시죠? 문짝이랑 같은 재질인데 장 밑에 하나를 더 붙인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앉아서 싱크대 하부를, 상부장에 있는 하부를 봤을 때 이런 몸통 색깔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도어 재질과 똑같은 색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에, 이 얼마 안 하거든요. 진짜 얼마 안 해요. 몇만 원만 주면 하는데 그냥 해주는 업체도 많을 겁니다. 그래서 꼭 밑에는 이제 몸통 색깔이 노출되는 것보다는 도어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합판으로 마감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거실인데, 거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 주등이 없어요. 매립등도 없고 돌출된 조명이 하나도 없이 간접등으로만 이제 조도를 확보한 집인데, 어떻게 확보를 했냐면은, 자 보시면 총 6kg입니다. 첫 번째 스위치를 켰을 때는 거실 우물 천장 속에 있는 조명이 한 바퀴 돌고요. 자, 두 번째 스위치를 켰을 때는 우물 천장 안에 한 바퀴 더 돌아버립니다. 그럼 충분히 지금 조도 확보가 또 됐는데, 저희가 뭐 세 번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 복도에 지나다니면서 이제 매입등, 다운라이트 다 시공을 해드렸고, 네 번째 등은 커튼 박스 쪽에 간접등 넣어드렸습니다. 또 다섯 번째 등이 좀 포인트인데, 제가 좀 많이 사랑하는 조명인데, 켰을 때 이 조명입니다. 제가 여기는 이제 고객님이 벽등을 이제 좀 원하셔서 제가 서비스를 하나 해드린 건데, 칸트 라이팅이라는 업체에서 제가 이제 주문을 하고 샀는데, 돌이에요, 질감이. 봤을 때 이제 저는 뭐 달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되게 이제 예쁘더라고요. 이게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는데, 이게 실제로 봐야 됩니다. 얘는 정말 실제로 봐야 돼요. 네,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스위치는 베란다에 들어가는 조명입니다. 이제 실링팬까지 다 달아드릴 거예요. 실링팬이 돌면서 이제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링팬이 돌아가다 보면은 공기 순환도 되고 이제 실내 온도도 점점 더 빨리 내려가겠죠. 이게 그리고 또 겨울철에도 실링팬은 효과가 있습니다. 이 실링팬이 역방향이라는 모드가 있는데, 역방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, 돌아가다가 서서히 멈출 거예요.
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자, 역방향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돌다가 멈추고 반대로 돌아갑니다. 반대로 돌아가죠. 이렇게 되면은 공기순환이 위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겠죠. 이렇게 되면서 뿌려지면서 또 공기순환이 되고. 자, 실링팬은 예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철에는 또 따뜻한 온기를 또 이제 집 곳곳에 퍼뜨려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. 또 무서워하시는 분은 무서워하시더라고요. 이게 성인 남자나 이제 성인 여성분들이 손을 뻗으면 충분히 닿이는 높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실링팬 다칠 거면은 갑자기 뭐 소파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핀다든지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끝. 그리고 베란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공사는 없고요. 기존 타일 위에 다 덧방 시공을, 덧붙임 시공을 했는 현장입니다. 보시면은 타일, 저 베란다 끝부터 전체 다 타일 시공을 도와드렸고요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베란다도 같이 한번 보러 가실게요. 베란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따라다란딴 따라다란딴. 자, 베란다 같은 경우 뭐 특별한 공사 없이 이제 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탄성 코트 칠을 했고 타일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대구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406타운 45년 된 아파트 두 번째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금액 같은 경우는 4천만 원대에 공사가 마무리된 집이고요. 적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최고의 효율로 예쁜 집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이번 공사의 목표였던 것 같고, 그리고 천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사를 새로 다 뜯고 공사를 했거든요. 거실도 이제 제가 서비스로 전부 다 몰딩 없이 무몰딩 공사를 또 진행해 드렸습니다. 마무리 엔터 하다가 또 다시 소개를 해야 되네요. 어쨌든 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그리고 항상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인테리어 관련돼서 뭐 궁금증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거나 도토리하우스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무료로 예쁘게 아름답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토리하우스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테리어는 도토리 하우스 내가 바로 네 찐이야 원하는 걸 말해봐 눈 깜짝할 새로 바꿔줄게 촌방도 넓어 보이게 촌스러운